저번 시간에 의해서 L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죠. 어레스터. OR이 아니고 ER이죠. 자,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생긴 부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린 직렬 갭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직렬 갭이라 그런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뭐 시루떡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뭐 그림을 그렇게 이렇게 뭐 붙었다고 치고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특성 요소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특성 요소. 피레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이제 접지를 잡아야 되겠죠.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죠. 이 직렬갭이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피레기 종류가. 그래서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개평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LA라고 쓰겠습니다. 피레기. 그다음에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 있는 거 있고 갭 리스형, 리스형. 리스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죠. LA가 있습니다. 갭 리스형 피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갭 리스형 피레기에서는 갭 리스형 피레기에서는 특성 요소만 있는 거죠. 특성 요소. 특성 요소만 있다. 특성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렬 갭에다가 특성 요소, 특성 요소까지 합쳐진 거죠. 근데 아래쪽이 직렬 갭이 없는데도 피레기의 역할을 잘 한다는 거는 이게 또 뭐 우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갭 리스형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 성능이 좋다, 성능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직렬 갭이 없기 때문에 갭 리스형 피레기는 뭐 좀 적어질 수 있겠죠. 그죠? 적어지니까 뭐 가격도 괜찮겠죠. 가격도 좋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은 이제 갭 리스형 피레기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그죠? 피레기는 LA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피레기의 역할인데요. 피레기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역할은 뇌전류를 방전하고, 뇌전류는 번개죠. 번개 쳐갖고 이제 유도되는 거. 이 전류를 방전하고 속류는 차단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좀 올려서 볼까요? 22.0, 22.0이 아니죠. 22.9입니다. 22.0kV가 22.9kV, 22.9kV입니다. Y 접지를 했다는 얘기죠. 용의 피레기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명을 아이솔레이터 그러면 원래 그 고립된다 그런 얘기 고립. 그 분리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디스커넥터니까 분리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피레기는 고장시 피레기의 접지 측 대지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피레기를 보면 이제 위에 하고 그죠? 아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요 부분 있죠? 디스커넥터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위에 전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대지를 태고 이제 LA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전류가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선에서 땅으로 피레기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면 지락사고가 되죠. 지락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연결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넷서지가 치고 들어올 때만 일로 이제 방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통하면 안 되는데 고장이 나면 이게 이 평소에 흐르는 이 상용 전선의 전류가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진학사고가 생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피렉이 고장 났을 때, 피렉이 고장이 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아이솔레이터가 있는데 디스커넥터 아이솔레이터인데 이게 파괴가 됩니다. 쫙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이 여기서 뚝 끊어지는 거죠. 이 라인에서 컷되는 거죠. 그래서 땅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서도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 그럼 피레기를 고쳐야 되겠네 하고 알 수 있고 또 지락되는 평상시에 통해버리면 지락 사고 나니까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피레기 고장 시 피레기 접지측을 대지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인데요. 피레기 설치 위치. 자, 설치 위치는 어디다가 설치하게 되냐면요. 자, 일단은 인입구가 있겠죠. 인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달러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DS 달러기 그죠? 이렇게 그리죠. 달러기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퓨즈가 여기 오죠. 파워 퓨즈가 있다 이렇게 PF 역률계도 할 때 PF라고 표시하죠. 여기 파워 퓨즈입니다. 이건 파워 퓨즈가 있고 여기에 뭐가 붙냐면 MOF가 붙죠. 미터링 아웃핏 MOF가 붙고 그 옆에 전력 연계 WH가 보통 이렇게 붙죠. 그럼 위치가 어디냐면 파워 퓨즈 전단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A가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위치를 파워 퓨즈 후 전단이 아니고 여기 전이죠. 여기 전이고 여기 후인데 파워 퓨즈 후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서즈가 치고 들어오면 파워 퓨즈가 나가겠죠. 그럼 정전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선로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들어오면 서지가 일로 빼내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빼낸 후에 자 빼내면서 이쪽으로는 문제가 없게 그죠? 통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워 퓨즈 전단에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가 있습니다. 방전 전류 얼마까지 전류를 방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걸 좀 보면 제일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요. 투투라인입니다. 22.9 kV 이하 배전선로 및 배전선로 피더 인출축 그러니까 배전선로에서 그러니까 22.9를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 2500A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십니다. 2500A 2.5 kA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5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칭 방전 전류값이 됐다. 이외에 뭐 변전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뭐 변전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전압이 나오면요. 그냥 그 5천에서 5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짜리가 있습니다. 만짜리. 그죠? 자, 위에 거는 필수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위에 거는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 거는 그냥 보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0에서 2배 하면 곱하기 2하면 여기죠.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5000일 때는 언제냐? 66kV를 및 그 이하 계통에서 그죠? 66kV를 기억하시고 만 같은 경우는 뭐 154 계통, 154 계통. 여기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표가 있는데요. 아까 2500A였죠. 22.9 kV. 이야,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게 더블이 된다 그랬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하면 되고, 이제 변전소죠. 변전소 66kV 이하, 66kV 이하면 그 이하 계통, 그죠? 뱅크 용량이 300kV 이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154 kV 이상 계통, 60kV 미 그 이하에서 뱅크 용량이 300kV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자,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언급되는 거죠.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구비 조건. 자, 그 첫 번째가 방전 내량이 클 것. 방전을, 용량을 크게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한 전압. 설명드렸죠, 앞에서. 제한 전압이 낮아야 좋죠. 자,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그죠?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높아야지 상용주파 방전이 안 되는 거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자, 이것들은 꼭 좀 기억을 잘 하셔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2023년도 마지막 시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2차 실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를 준다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거의 뭐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주는 문제다, 주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피레기 전격 전압입니다. 뭐라고요? LA 전격 전압이 되겠다. 전격 전압. 자, 전격 전압 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겠어요? 22.9kV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변전소가 있고 배전솔로가 있는데 21이고 18이죠. 시험에는 18이 많이 나왔다는 거 잘 모르면 18 쓰고 18 쓰고 나오면 됩니다. 18.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차이를 보면 3 차이가 나죠. 3. 요 차이. 3이 여기. 그죠? 3 더하면 여기 24가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공칭전압은 우리가 잘 안 되는 3.3, 6.6, 22, 토탈은 22.9 이렇게 나가잖아요. 66, 154, 345. 잘 아는 대로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70에 2배 하면 곱하기 144 곱하기 2라면 288 나오죠. 그래서 나는 잘 안 되겠다 그러면 22.9는 꼭 21, 18 이렇게 된다. 꼭 외우시고요. 자, 여기 3.3, 6.6은 전부 다 7.5, 7.5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몇 번 자꾸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설치 시 이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레기의 절연장, 그다음에 피레기 애자 손상 여부, 단자 및 단자 볼트, 접지선의 접속 상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시 고려 사항이 있죠. 전격 전압, 공식 방전 전류, 뭐 사용 장소. 우리가 이 사용 장소에 대해서도 아마 필기 때 많이 나왔을 거예요. 피레기 설치 장소를 자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가공전선과 그죠?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거,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많이 했던 거죠. 고압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공급받는 수용가의 인입구 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배전용 변압기죠. 배전용 전봇대에 있는 거.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압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변전소죠. 인입구 및 인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소에는 인입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인출구 쪽에 이쪽에 있죠. 자, 그다음에 특별고압선과 고압선에는 다 들어간다 그랬죠. 수용가니까 들어가야죠.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죠.
자, 인출구 되겠네 여기도. 그죠? 자, 변전탑 5개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고압 특고 3.3kV니까 고압이 되겠죠. 이제 고압 수용가.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압이라고 된 데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달려서 뭐 이렇게 고압이라고 돼 있다. 고압.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고압이니까 설치를 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아래쪽으로 달려도 고압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세이, 서지 흡수기, 서지 압소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필력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